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11일이 좀 중요한 날이죠. 아시겠지만 6월 10일이 중요한 날이죠. 아시겠지만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6월 10일에 있고요. 그 전후로 해서 아마도 외국인의 수급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순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되면서 6월 11일부터는 공매도에 타깃이 됩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SK 이 삼형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3%, 사실상의 그 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현재 오늘의 이 코스피 지수는 기관이 외국인이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매도를 전부 방어하면서 기관 홀로 이렇게 2,6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0.03% 상승을 했고요. 기관이 74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보면 괜찮은 흐름이란 거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그 여러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이 테이퍼링 이슈인데, 그 테이퍼링 이슈에 있어서 조금씩은 그 파급 효과, 어떤 충격파가 좀 잦아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사실은 유동성 회수를 우려한 금리 인상,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죠? 그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이제 테이퍼링 이슈까지 시장을 서서히 좀 누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시장은 아직도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그래도 이 투자 자산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이 났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미국에서 상당 부분 그 바이오젠 이런 종목들 38% 이상 급등을 좀 했죠. 아울러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선이 좀 붕괴가 됐습니다. 주변에 아마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스트레스 받는 오늘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는 하루가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는 사실은 이 코스피 코스닥은 뭐 개별 종목별로는 뭐 조금씩 상이하겠습니다만 거의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의 좀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는 수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우선 오늘 그 바이오사이언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가 눌려놓고 나서 22평선을 다시 복구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은 확실하게 좀 봉을 세워주면서 22평선 다시 돌파해주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좀 됐고요. 순매수 상황을 보더라도 여전히 그 외국인의 이 순매수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월 11일이죠. 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 반해서는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다만 그 기관의 매도를 잡을 만큼의 또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다행히도 주가 자체는 많이 좀 눌림 없이 이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7만 원이라는 이 장벽을 어떤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수급이 좀 더욱더 개선이 되면서 좀 돌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한 주식들이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했죠.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뭐 FDA 승인 소식이라든지 그런 몇몇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세게 갔습니다만, 관련주들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바이오를 하시잖아요. 제약도 그렇고 워낙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파악하기도 쉽고, 매번 임상이 진행될 때마다 그 임상에 대한 이슈로 또 기사화가 되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드라이버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종목별로 바이오나 제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워낙 개인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분석을 좀 할 예정인데, 어찌됐건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은 뭐 6월 11일에 그 편입 이슈를 제외하고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거나 그죠? 기존에 그 청약받았던 물량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악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미칼 보면 흐름이 지금 이제는 바닥을 확실히 좀 잡은 느낌은 납니다. 그죠? 보시면 22평선에서 한번 눌렸다가 오늘 단봉으로 이렇게 나와주면서 1.38% 상승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22평선을 지켜줬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 지난번에 지켜주고 나서 이렇게 밀렸던 것처럼 밀리지 않고 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이 케미칼 개별 호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케미칼이 가장 세게 갔던 지난 2020년 그죠? 이때를 생각해 보면 뭐 MSCI 편입도 편입이지만 그 백신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백신이라는 것이 케미칼의 자회사인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생산을 하면서 그게 이슈화가 됐던 부분인데, 위탁 생산이죠. 위탁 개발 생산도 그렇고요. 이 케미칼 자체의 어떤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로 뭐 친환경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 사실은 이 바닥은 다졌는데 그렇다면 이 바닥을 다지고 강하게 올릴 재료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좀 시기가 어떤 재료를 붙을지, 어떤 재료로 들어 올릴지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재료를 붙여서 올리는 흐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주체는, 그리고 그 수급을 끌어오는 무언가는 아마도 미디어를 통한 어떤 이 SK케미칼의 긍정적인 호재들, 그죠? 뭐 국가의 정책에 결부하는 얼라인되는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라든지 또 만드는 것에 착수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 케미칼이 이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케미칼 자체적인 어떤 소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품을 통해서 좀 더 이슈화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좀 되고, 다만 이 바닥권에서는 지금 확실히 수급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서서히 지금 수량을 좀 늘려가는 듯한 흐름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딱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서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 고가권에서 있고 전체적으로 이 종목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상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 좀 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5월 3일이었죠. 그때는 뭐 몇만 주씩 넘어갔던 공매도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뭐 1,400주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추세 상승에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흐름에서 조금 더 답답하시겠지만 지켜보시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좀 그런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디스커버리 요즘 이슈가 좀 많죠. 이걸 한번 볼까요?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디스커버리가 자회사들이 많아요. 가스라든지 그죠? SK 가스도 있고,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휴비스, 그리고 플라즈마까지. 여기 보면 이제 한국경제에서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이트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상당히 좀 이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화면이, 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뭐 SK 디스커버리의 회사 사이트로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IR 공시 자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찌됐건 뭐 전체적으로 뭐 신용 등급이 올랐다, 그죠? 뭐 주력 사업의 실적 호조 자회사 기업 공개 덕분이다.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고, 전체적으로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 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사실 뭐 D&D라든지 그죠? 플라즈마라든지 요런 회사들, 뭐 D&D는 상장이 됐습니다. 플라즈마 상장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런 회사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그런 추가적인 이슈들도 분명히 있고,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SK 가스가 롯데케미칼하고 손을 잡고 수소에 대한 이슈죠, 그죠? 수소 시장을 좀 선점을 하겠다, 이런 좀
뭐랄까요, 청사진을 좀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자회사인 상장이 되어 있는 가스에도 주가 좋은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디스커버리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어떤 흐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보시면 이 가스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격을 더 벌려가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코앞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2014년에 있었던 14만 6천 원 정도였었는데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한 중요한 자리까지 갔고, SK가스가 디스커버리 자회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번에 강한 상승이 있어서는 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 영향이었다면 이번에는 한번 가스로 이슈가 좀 되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쳤어요. 근데 그동안에 쳤었던 상단들, 그죠? 이렇게 전부 다 다음날은 눌렸습니다.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사실은 치고 나서 거의 다 눌렸어요. 근데 사실상 진짜 상승을 하려면 그 볼린저 밴드를 치고 올라가면서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좀 전에 봤던 가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쳤잖아요, 지금, 그죠? 치고 나서 이거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식으로 쭉쭉 타고 올라가야, 눌려도 볼린저 밴드 깨지 않고 타고 올라가야지만 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디스커버리는 이제 바닥권에서 거의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나오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로 이내 밀려버릴 수도 있고요. 물론 22평선은 지금 이 돌파한 상황에서 지금 눌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진짜 좀 흐름을 완전히 추세 전환을 하면서 간다면 여기서부터 양봉을 세워야 돼요. 단봉으로라도 양봉을 세우면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 어떤 식으로 갈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뚜껑 열어봐야 아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자리에서 나온 양봉을 거래량도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 제대로 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지난번 6만원 정도 라인까지도 복구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으로 힘드셨을 텐데, 이 볼린저 밴드를 친 오늘,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 볼린저를 뚫고 나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밀려버릴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올지, 아니면 여전히 지속적인 이 조정이 이어질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순매수를 보면 어느 정도 가름할 수가 있는데, 금액상으로 최근에 한 5일 정도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관도 하루를 제하고 계속적으로 좀 모아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딱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수량으로 보면 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이 기관들이 순매수를 최근에 하는 기조가 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수급이 개선되는 이 참에 한번 세게 좀 한번 들어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공매도 비율을 보면 뭐 최근에 주가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매도 비율이 적어요.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더 공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누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쳐주면서 상승하는 추세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마 공매도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다만 이 바닥권에서 가던 와중에 이 7만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좀 눌리는 흐름들, 강하게 가다가 여기서는 그동안 계속 4번 정도를 갖다가 치고 올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 7만원대에서 또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박스권의 횡보를 지금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는데,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 꾸준히 주가가 유지가 되면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의 응축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느냐가 요즘같이 한번 슈팅이 나오면 강하게 며칠이고 올라가는 시장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괜찮게 반전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다만 6월 11일의 이
바이오사이언스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아울러서 6월 10일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이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외국인의 수급이 좋으면 개별 종목에도 수급이 좀 꽤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개별 종목들도 외국인의 매도로 임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틀 뒤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판단하신다면 더욱더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좀 빼먹었는데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을 통한 제휴 컨텐츠 등록까지도 해주시면 정말 영상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